안녕하세요. 웨이커의 한기종입니다. 네, 1월 28일 금요일 미국 증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목요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애플과 비자가 증시의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지수 전반의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여기 키워드대로 애플의 호실적이 투자 심리를 견인하며 증시 상승 마감, 비자, 모건스탠리의 목표 주가 상향으로 기대감의 급등인데 이제 비자는 모건스탠리뿐만 아니라 다른 IB들도 목표 주가 상향을 했는데 이따 함께 살펴보시고 쉐브론은 국제유가가 최근에 상승했는데도 이익 부진으로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지수는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했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이번 주가 변동성이 컸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여파로 장 초반에는 좀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도 워낙 애플하고 비자 같은 그 IT 업계에서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굉장히 라지캡 분류해서 좋은 기업이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한 점과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기업이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개선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지수 자체도 굉장히 최근에 낙폭이 컸다 보니까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닥 다지기에 나섰다라는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지수는 반등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의 반등에 있어서 애플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S&P 500부터 다우, 나스닥까지 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죠. 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러셀 같은 경우도 IT 업종의 호실적에 같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1200원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환율 측면에서는 최근에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빨려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이렇게 또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그럴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애플 먼저 보시면 애플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난 거는 어제 다루어 드렸었죠. 네. 그런데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2022년도에 네, 여기 보시는 아이폰에 대한 실적부터 맥북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애플 워치뿐만 아니라 이제 VR이나 AR 기기들 있잖아요. 이제 신제품 발표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애플카에 대한 모멘텀도 구체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공급망 차질에 대해서는 최근에 발표한 테슬라하고는 다르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을 컨퍼런스 콜에서 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투자 심리의 개선을 많이 이끌었고 6.98%로 아주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자 같은 경우가 보시면 10% 아주 급등을 했죠. 네, 비자가 급등을 했는데 비자는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인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의 세부 내용에서 해외 그러니까 글로벌 결제에서 그러니까 비자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이외의 글로벌 결제에서의 굉장히 빠른 회복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faster travel recovery 한다.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수요 회복이 있고 faster cross border 해가지고 해외 결제에 대한 이커머스 수요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다룬 모건 스탠리가 이제 목표 주가를 여기 보시면 타겟 프라이스 하고 불 시나리오에서는 342불까지 잡았던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매드부시에서도 목표 주가를 240불에서 270불로 상향을 했습니다. 에버코어에서도 목표 주가를 308불에서 312불로 상향을 했고요. 네, 레이몬드에서도 목표 주가를 265불에서 281불까지 상향하고 파이퍼 샌들러에서도 275에서 283불까지 다 전반적으로 IB들이 다 상향세를 보여줬다는 점이 비자의 상승을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 발표에서의 코멘트가 비자에 비해 공격적이지는 않았지만 좋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이제 캐터필러가 있었습니다. 캐터필러가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장전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실적 발표에서 EPS 뭐 예상치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 뭐 성장했고 매출도 예상치 상회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는데 어제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네,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캐터필러가 이제 매출은 잘 나왔는데 마진 프레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익률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이익률 하락에 대한 우려는 뭐 캐터필러에서 또다시 불거진 공급망 이슈였어요. 그래서 공급망 이슈에 대한 우려로 네, 다시 한번 또 이슈가 제기됐는데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뭐 어제 발표한 다른 뭐 다뤄드렸던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반도체 쪽에서 이외에 뭐 다른 이런 기계 장비 쪽에서는 이 밸류체인 내에서 공급망 차질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서 좀 한편으로는 지뢰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더 좋은가 싶었는데 이어진 뭐 컨퍼런스 콜이나 가이던스를 제시한 2022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값이 뭐 예상보다 부진하다던가 아니면은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한다던가 하는 이슈도 계속 부각되고 있으니까요. 계속 함께 귀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한 쉐브론도 실적은 잘 나왔어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어, 그러니까 쉐브론도 또 이 이슈였습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쉐브론 같은 경우는 원유를 받아다가 사업을 하는 정유업체이다 보니까 그 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 마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그 아무래도 원유의 가격이 유가까지 전가되기에 그래서 실제 소비까지 이루어지면서 그게 회계 개정에 인식되기에 시간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좀 마진의 둔화라는 게 좀 한편으로 그 쉐브론에 대한 우려로 작용을 했고 그 코멘트가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면서 같이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다가오는 주요 경제 지표는 이제 일단 한국은 뭐 구정 연휴가 오면서 신년으로 휴일이 되고요.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 월요일에 뭐 미국 증시는 뭐 구정 없이 그대로 가다 보니까 예정되어 있고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부터 차주에는 뭐 고용 관련 지표 그리고 뭐 다른 뭐 그 여기 보시면은 네, 구매자 관리 지표 네, 그리고 산업 지표들 ISM 비제조업 지수 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배당 지급 일정은 뭐 우리나라에서 배당주 투자 많이 하시는 리얼티 인컴 네, 배당 지급 일정 예정되어 있고요. 네, 개별 다음 주에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여기 보시면은 네,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차주 2월 1일에는 뭐 알파벳부터 엑슨모빌, 스타벅스,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많은 AMD,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등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2월 2일 수요일에는 메타 플랫폼스, 에브비, 그리고 페이팔, 퀄컴 뭐 큰 기업들 있죠. 그리고 뭐 목요일에는 아마존, 머크, 뭐 일라이릴리 등등이 있고 뭐 금요일까지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큐브, 사노피 이런 그런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차주에도 아무래도 주요 기업들 실적이 이어지는 만큼 뭐 실적 발표 내용과 그리고 실적 이후에 어떤 동향을 보였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함께 다뤄드리면서 이 변동성 장세에 대한 코멘트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다가오는 연휴 있을 텐데 연휴에 또 뭐 시황 통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성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